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네, 새알람을 찾아왔어요. 사실 오게 된 이유는 지난번 저희 영상이 세차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 영상을 업계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포라에 갔는데 얘기하다가 세차 문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세차 문화 하면 업계 중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새알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뻔하게 뭐 얘기했던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가 진짜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궁금한 얘기를 조금 모아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전제가 유튜버로서의 새알람. 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네. 원래 욱성 있는 디테일링 샵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는 세차장 만드는 일을 했었고, 이제 둘이 이제 뭔가 크게 한번 상공을 해보자. 또 마침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한 이후에 이제 한참 유튜브가 그때 시즌에 유행을 했죠. 2018년도였으니까 유튜브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할 때쯤 우리도 세차라는 주제 가지고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술 한잔 먹다가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술 먹다가 시작한 거네요. 막무가내로 부딪혔죠. 또. 근데 왜 새알람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게 됐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제가 원래 전 직업이 이제 세차장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대한민국에서 세차장에 붐이 많이 일어났을 때, 한참 이곳저곳에 세차장이 많이 생겼을 때, 이 세차 문화라는 게 앞으로도 비전은 충분히 있겠다. 이게 뭐 한편으로는 제가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겠다라는 비전도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세차라는 컨텐츠라는 게 점점 넓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차뿐만 아니라 소개할 수 있는 영역거리들이 정말 많아지겠구나 해서 야, 세차 알려주는 남자로 할까? 아니면 세차 문화로 할까? 둘이서 또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그냥 바로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세차 문화가 낫겠다. 그래야 좀 더 폭넓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가 첫 영상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여기 바로 옆에 세차장에서 또 찍었었어요. 그 영상을. 혹시 첫 영상이 어떤 거였을까요? 제목, 안 그래도 저도 그거 질문지를 보고 제목을 보니까 셀프 세차 어렵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썸네일도 위에서 아래로 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 첫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유튜브를 딱 시작했을 때 이제 네. 촬영하고 막 편집하고 막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일 처음에 첫 영상을 딱 업로드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일단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새로 고침만 눌렀던 것 같아요. 누가 보나? 누가 보나?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봤거나 부모님이 봤거나 하는 그런 조회수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회수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누가 내 걸 봐주나? 라는, 예. 그게 가장 좀 긴장도 되면서 잠도 못 잤던 것 같네요. 그 지금 멤버가 이육성 이사님이랑 네. 정동규 대표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동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동업은 위험하다. 그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도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둘의 과거가 아주 막 그 부유하게 살지 않았어요. 엄청 힘들게 좀 자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둘이 손잡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진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많이 의지도 냈고요. 서로 엄청 오랜 친구예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같이 가고, 또 이제 서울 태생이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대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어요. 대전까지 오게 되고 또 직장까지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느샌가 그냥 한 몸이 된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뭔가 창업을 이제 어른들이 특히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느샌가는 일상이 된, 또 한 몸이 된 욱성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잘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좀 고집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불편하신 건 없어요.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업무를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미는 스타일이에요. 추진을 막 하는데 항상 그에 따라 욱성이도 잘 따라와가지고, 또 이제 욱성의 의견도 뭐 주기소로 잘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동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트가 좀 나뉘게 되잖아요. 네. 그두 분의 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사실 한 몸이 돼서 이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욱성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현 상태에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세차도 하면서 지금 딱 회사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 너처럼 뭐 해외 나가서 뭔가를 배워오려고 그러고 뭔가 더 이렇게 발 넓혀가려고 하는 거를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하고 나는 어차피 이쪽 길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자 해서 지금은 뭐 국내 해외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육성 이사님이
저는 제 처음에 매장 왔을 때 엄청 활발하신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엄청 그렇죠. 조용하시고 차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동규 대표님이 이렇게 밀어붙여도 약간 이육성 이사님이 받아주는. 그것도 그런데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엄청 소심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 막 날뛰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춤도 추고 정말 막 날뛰고, 되려 제가 그걸 못하고 이제 남들 앞에서 욱석이가 딱 마주치면 욱석이도 긴장을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재밌는 성격이었는데 아니시네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 세차 유튜버로 10만은 되게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념비적인 성장과 구독자 10만, 거기서 현재 구독자와 그 채널의 주 시청자층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세차 초보자분들이 거의 99%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층은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딱 평균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20, 30대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여성 비율로 봤을 때는 한 4%, 96%대 4% 비율이고, 최근에는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나이 많으신 분들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분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알람 매장을 그때 왔을 때도 느꼈지만 네. 다른 타 매장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네네. 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 20, 30대의 소비층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40대로 올라가는 거고 네. 20, 30대들이 10대를 이끌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알람이 그런 부분에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뭐 대표님이나 새알람에서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기가 있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게 컨셉에 따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동네 형처럼 알려줬던 것 같아요. 처음 유튜브 촬영을 했을 때는 둘이 싸우기도 하고 반말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욕설도 많이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서 동네 형 같아서 보기 좋다, 아니면 너네가 더맨더머여서 보기 좋다 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유입이 됐던 것 같고, 좀 시간 지난 뒤에는 이제 유튜브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욕이라는 거나 이제 좀 자극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점잖게 대하면서 이제 어르신분들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좀 중점을 두는 게 있을까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최대한 직접 보여드리면서 따라하기 쉽게, 딱 그게 제일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해도 어떻게 하면 내일 영상을 좀 설득을 쉽게 할까, 이해를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따라하기 쉽게 만들까, 이렇게 좀 멘트들이나 뭐 생각 정리를 하고서 촬영에 임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그때 한번 본 것 같은데 네네. 초보자의 입장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전문적일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나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척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초보를 이끌 수는 있지만 그걸 너무 전문적으로 강압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오토그루밍 영상을 많이 봤어요. 페페 형님 영상을 많이 보고, 빛나나루님 계셨고 이제 AD 태호님 세 분 계셨어요, 시작할 때. 근데 제가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수월 나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다 맞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했더니 이제 보다 뭐랄까요, 나도 따라해봐도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 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새알람의 촬영 인원, 편집 인원, 총 인원이 어떻게 네. 될까요? 지금 촬영 편집을 같이 하는 촬영팀이 9명 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뭐 아직 뭐랄까요, 영상 퀄리티나 엄청 이렇게, 글쎄요, 오늘 장비 세팅 하신 것만 봐도 와, 이거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마프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장비병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마 세미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하다가 네네. 새알람 영상에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봤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영상에 진심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또 이제 과거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당시에는 이제 삼각대 하나 갖다 놓고서 촬영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세차 유튜버 하신 분들이 손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세차하고 물 묻은 손으로도 카메라 만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CCTV 각도가 많이 나와요, 세차 촬영 영상들 보면. 근데 최대한 이걸 무빙으로 주고, 당시에 또 짐볼이라는 그 기기 자체가 국내에 막 활성화됐던 걸로 같아요. 제가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무빙을 직접 제가 보는 순간 와 이거 영화같이 나온다. 세차 영상이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있구나를 느끼면서 한 명이 찍었을 땐 이런 느낌, 두 명이 찍었을 땐 또 이런 느낌, 세 명이 하니까 또 이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함도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되게 세차라는 게 이쁘게 이쁘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각적인 요소가 되게 크다 보니까 세차가 네. 물론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네. 유튜버 분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새알람 영상에서는 팔로워가 되게 많거든요. 짐벌로 따라가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좀 현장감에 좀 아.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내가 세차장 가지 않아도 간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옆에 친한 형이 세차 알려주는 느낌.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딱 목표라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없었습니다. 목표는 없었고 일단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되게 간절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라면이랑 그 카레로 버텼다는 예,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그것만 먹으면 살았거든요. 뭐 월급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새벽에는 택배로 튀어나가고 이 대전이 또 택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밥벌이를 하든 이 길밖에 없다. 지금은 이게 쏟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그때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랑 예전에 놀러 갔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이거 동학사 펜션 빌려서 뭐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이제 놀았던 기억도 있고 뭐 근래에는 이제 마프라데이나 이런 데 가면서 팬분들 만나 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가장 좀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것도 그렇고 뭐 길 가다 알아보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떠한 행사장에서 같이 이제 행사를 즐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제 영상을 만들고 그걸 시청하신 분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 그게 가장 항상 매 순간순간 기억에 남지 않나.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조금 울컥울컥 하거든요. 지금 사실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되게 가난했을 때 결혼을 했어요. 돈이 아. 하나도 없을 때 결혼했는데 뭔가 목표를 딱 이루었을 때 그 느낌이 말을 하시는데 그 느껴지니까 제가 지금 약간 감정이 좀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인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럼요. 것 같고 맞습니다. 자기 성장에 분명 내가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네. 남이 해줬을 때 그런 걸 좀 나눴을 때 네. 그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그런 걸 좀 가지시는 게 아닐까. 그래도 지금 하시면서 이제 채널에 조금 컨텐츠를 좀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조금 힘을 주는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꼭 리뷰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인기 많은 거는 리뷰 영상이나 세차 방법 영상이에요. 저희 채널 특성상 이제 알고리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부부 컨셉도 많이 힘을 주고 있고 또 이제 욱성이의 뭐 실험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자 배우가 이제 알바를 하러 가는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다른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혹은 뭐 그 나라의 세차 방법 혹은 케미컬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콘텐츠를 빼면 나머지는 힘을 좀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버 분들도 워낙 많아졌지만 제가 제 채널을 봤을 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계속 세차를 촬영을 하고 이제 아이템을 쓰는데 아이템만 바뀌었다. 혹은 세차 방법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제 아이템 변경된 차이지만, 그러니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보다 보면은 너네가 성장하는 거 있어서 참 보기 좋다. 언제부터 봤는데 너네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다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다양하게 층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 세차를 다 배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단순하게 이제 난 네가 그냥 말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네 성장하는 걸 보고서 내가 네 영상을 보게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폭넓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한정된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이 포문을 열어야 된다. 또 세차이님 지금 촬영하시는 것도 아까 이제 다큐멘터리 좋아하시고 또 이제 이런 류들로 막 움직이시는 것처럼 누군가 그 포문을 열어놔야 또 따라오기도 할 거고 시청자분들도 보다 보니까 재밌네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라고 좀 믿거든요, 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네. 뭐 오토그루밍 영상 보다가 새알람 영상 볼 수도 있고 그럼요, 새알람 네. 영상 보시다가 뭐 샤인프리님 거 보실 수도 있고 네. 계속 그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다 모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너무 막 집중하는 것보다 네.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면 훨씬 사실 보시는 분들이 즐겁죠, 사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면 침체기나 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맞아요.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타파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최대한 여행을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한국을 바라보고 또 다른 나라에서의 제 위치를 보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아, 얘가 지금 이 방향으로 걷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각이 들고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 등 뒤를 많이 보려고 왜 이렇게 침체됐나, 왜 저렇게 살고 있었나, 왜 저런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여유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보이니까 돌아와서는 이제 자 이거부터 바꾸자 저거부터 바꾸자 하면서 그렇게 생명 연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시는 길은 정확하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보시는 거고 네, 아, 그리고 스스로를 좀 리프레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사람이 정신이 조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세차 시장이 제가 조금 바라보다 보니까 네. 뭐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너무 광고 위주의 컨텐츠를 힘을 쓰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뭐 제품을 돈을 받아서 광고한다 이게 아니라 소개시켜주고 네네. 리뷰하고 장단점 구분하고 이런 컨텐츠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라보시는 좀 시각이 좀 어떨까요? 사실 뭐 저희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이 시작이 된다라고 봐요. 이쪽 시장에서의 유튜버들이 좀 살아남는 방법이랄까요? 첫 시작의 방법?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사실 한 편을 찍어도 시간과 돈 뭐 생각하면 영상 한 편당 일주일 안에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은 일단 사활이 걸려 있고 또 생활이 걸려 있다 보니 업체들한테 그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게 조회수가 잘 나와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힘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너무 정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결과물은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나와. 맞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옛날에는 이 유튜버 거 저 유튜버 거 보고 이제 내가 판단해서 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이거 옳게 약간 이렇게 변하는 좀 소비 심리가 그렇게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제 아까 이야기지만 새알람도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순서대로만 꺼내서 쓰면은 조회수 잘 나올 겁니다. 조회수 잘 나오고 그러겠지만 이제 누군가는 이제 지겨워할 거고요, 분명히. 또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세차 유튜버들이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길 중 하나랄까요? 저는 좀 요즘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광고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모 유튜버 분이랑 인터뷰 촬영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광고비 1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네네. 그 100만 원에 대한 언급에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이제 유튜버한테 줘야 되는 게 최소 100만 원 정도다. 네네. 요거 저는 일단은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겠지만 같은 유튜버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요. 근데 충분히 그 정도 받아야 본인 생활도 하고 그다음 영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세차하시는 분들 주변 분들 많이 사라지시고 또 새로 생기시고 네. 항상 그런 걸 보고 오는데 물론 그분들이 돈 더 많이 받고 하면 저도 좋거든요. 네. 시장이 그만큼 파이가 커진다는 걸 느끼니까. 그런데 새알람이 100만 원을 최소 금액으로 정해버리면 다른 업체에서 네네. 만약에 60만 원밖에 금액이 없을 때 이 유튜브를 쓰고 싶은데 60만 원을 제한했을 때 나쁜 업체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제가 100만 원 최소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냐면 과거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한참 광고비에 엄청 힘들어할 때 이제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면은 참 제가 듣고도 좀 그렇지만 새알람도 안 받는데 네가 왜 받아?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뭐 누구는 지금 얼마 주고 했는데 왜 넌 얼마야? 라는 식의 업체 측의 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최소 그 정도는 해야 2, 30만 원이 남든 40만 원이 남든 본인 생활도 일단 일주일치 뭐 먹거리를 사 먹든 그게 남고 영상에 쏟아부을 수 있는 비용도 있고 그 다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정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세차용품 한 세트 혹은 왁스 하나 아이템 보내줬으니까 협찬 끝. 이젠 유튜버가 찍어 이렇게 해서 2, 3일을 찍고 뭐 2, 3일을 또 편집하고 이랬던 시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몇 명이 됐든 세차 쪽에서 세차 유튜버가 세차 영상을 찍을 때는 1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받고서 해야 일단 그들이 살아남는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반대 입장으로서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당연히 업체 측은 또 이 정도는 없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업체 측의 입장이 아니라 뭐냐면 새알람이라는 힘이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도 이 씬에서 네. 중심이 되시는 분이 100만 원을 정해버리면 아 그럼요. 그럼 안. 다른 사람은 또 유튜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차하면 100만 원, 한 번 찍으면 100만 원 벌 수 있네. 자기의 가치보다 돈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게 요즘 시대인데 시장에 정해놓은 금액이 자신을 증명해버리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안 게 되죠. 그냥 혹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이 아닐까 해서 그냥 막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발언은 업체 측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결제를 막 몇 달 미루고 이랬던 그런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버들 섭외할 땐 최소 한 1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시작선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너무 낮게 막 그냥 가이드 정도다. 전혀 뭐 제가 이걸 정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입장도 주제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좀 사실 좀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 아니요, 네. 언급이 남들한테 좀 이렇게 비난받는다고 그럼요, 생각할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새알람이 사실상 온 거예요. 네. 세차 문화. 새알람이 생각하는 세차 문화 어떤 걸까요? 아 이게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문화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추 이쪽 시장에서 이제 근무를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 직장이 셀세모였던 것처럼 한참 대한민국이 세차장이 변화하던 시기였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주황 색깔로 된 세차장에서 거품솔에 이제 500원 넣고 사용하는 그런 세차장 시절에서 그게 딱 바뀌어가는 시점에 제가 입사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한 50개 혹은 많으면 70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셀세모라는 업체 빼고 워시존도 있었고 뭐 다른 업체까지 하면은 한 달에 아니죠. 한 1년에 한 200개 혹은 많으면 300개 이렇게 막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때였는데 열심히 세차장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만들어서 멋있게 딱 해놓으면은 와서 거품 솔질을 하시는 거죠 다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폼건이라는 것도 많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있어도 왜 써야 되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차장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제 람보르기니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세차하는데 거품 솔질을 막 해요. 그러면 세차원자를 보면서 와 저 비싼 차에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참 많이 느꼈던 세대고 또 멋진 세차장에 세차 방법은 정말 모르니까 또 사장님들도 돈벌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뭐 좀 땅이 남아서 이거랑 해볼까 해? 동전 장사 해볼까 해? 하면서 세차장 차리고 세차 알려주는 건커녕 나도 세차 몰라. 세차장 사장님들도 이런 경우도 많았고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없었죠. 즐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그냥 싸니까 가서 2,000원, 3,000원 넣고서 물 뿌리고 오는데 라고만 느꼈던 그 시절을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면 남녀노소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하지 않나. 그리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아빠가 아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세차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차 동호회라는 것도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면서 아예 세차를 몰랐던 시절에서 세차를 점점 알아가고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세차라는 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문화라고도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행위. 네. 그거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저도 행위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너무 상품화 되는 것 같아요. 상품이 문화를 앞지르는 상황. 이거 안 쓰면 너 바보야. 이거 안 쓰면 너 그거 왜 안 써? 너 이거 안 쓰는 왜 이거 안 쓰니? 네.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이게 어쨌든 이 용품 많은 용품들도 장비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지옥 부심이 심하신 분들이 그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게 이제 한편으로 예를 들면은 세차용품은 사람의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랑 엄청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래 동남아 출장을 가다 보면 한국 화장품들을 보면 인기가 정말 많아요. 뭐 비싸서 못 사기도 하고 막 무슨 이런 원료에 저런 원료에 뭐 들어오면 바로 품절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세차라는 행위 자체가 상품으로 사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이랑 참 비슷한 게 예전에는 남자가 화장을 한다 이러면 야 무슨 남자애가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남자도 피부를 가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런저러한 이유들이 이르고 뭐 건성이 뭐고 지성이 뭐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상품의 가치를 알고 소비자들이 사용할 줄 알고 또 효과를 이제 알고 난 뒤로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정말 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세차 용품이 그 단계에 살짝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 더 심하게 말씀하고 싶은데 조금 많이 추스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면 강요와 권유 사이를 맞습니다. 줄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권유는 권유로 끝나야 되고 네.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권유를 자기는 강요가 권유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맞습니다. 제품의 특정성만을 따져가지고 이 제품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냥 아쉽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되거든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제가 유튜버로서 바라보는 시야와 또 업체로서 바라보는 시야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을 할 때도 많이 쓰시는 그 제품보다 이게 정말 지금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이렇거든요 하면서 써보면은 또 그 동호회가 약간 그 아이템과 그 대표의 생각에 많이 물들어 있고 그 대표가 또 다른 아니지 그 동아리가 또 다른 동아리로 가서 야 그거 뭐하러 쓰냐 이거 써보니까 진짜 그 말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뭔가 참견을 하면서 그전에는 그 강요와 권유에 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봐요. 근데 업체들이 많이 카페나 동호회 활동에 개입이 되면서 이제 동호회나 혹은 이제 좀 이제 말에 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더더욱 또 초보자분들이 뭐 써야 하면 이거 써 무조건 이거 써 내가 진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이거 써라고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세차용품을 써봤지만 또 누군가보다는 덜 써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네. 과정을 중시하면 어차피 상관없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결과의 중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빛나는 거, 좀 더 내 차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강요가 되는 거겠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장을 그리고 이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일단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근래 이제 한국 대표들끼리 해외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제품이 나오면 첫 번째로 이제 유튜버들한테 가요. 유튜버들을 보내서 막 그 광고를 찍어주세요, 혹은 테스트 해봐주세요. 뭐 이렇게. 두 번째로는 카페로 바로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입소문이 조금 나거나 뭐 리그램 이벤트를 하거나 혹은 하고서 끝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누가 하지? 그 다음 뭘 더 하지를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우리만의 리그에서 우리끼리만 갇힌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더 넓히려면 더 세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터치가 가야 된다고 봐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 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면서 방법으로 자꾸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브랜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뭐 정말 친환경인 브랜드 있으면은 이렇게 세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통 이런 화학물이 들어가서 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애기들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제품은 뭐 이러이러한 거예요 하면서 자꾸 알려야 되는데 이 마케팅을 한다 한들 마케팅 채널층을 너무 아직까지 환자들한테만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세차를 모르는 사람들의 세차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업체들이며 또 이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많이 말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잘 근데 저는 이말 네. 극공감하는 게 뭐냐면 게임이든 테니스든 뭐 볼링이든 야구든 다 똑같거든요. 네. 처음 들어온 초보를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이 네. 사람의 경험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좋은 경험이면 더 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나쁜 경험이면 멈춰버리잖아요. 네. 이 좋은 경험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선배의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 선후배 나누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먼저 했던 사람을 선배로 나눈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 좀 도와주시고 네.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세차장 가면 야, 쟤 저거 쓴다? 아유, 초보. 쟤 저거 쓴다?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그럼 그거를 못 봤으면 다행이지만 본 사람이면 그 경험이 절대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안 좋은 거 좀 쓰면 어때요? 저렴한 거 쓰면 어때요? 맞잖아요. 맞아요. 세차가 네.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네. 내 차 새로 샀으니까 차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왜 계속 그 기준을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맞아요. 집에 있는 뭐 샴푸 뭐 쓰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쓰세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뭐 바디워시 그 냄새 안 좋은 거 쓰세요? 이렇게 안 하는데 희한하게 세차용품에서는 그래서 말씀 정말 공감하는 게 세차장 가면은 그러신 분들 계세요. 세알람이 형이다 이렇게 해서 형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아는 형이 아니면 아는 누가 아니면 동호회 나갔던 이걸 왜 쓰냐 그러는데 형 생각은 어떠세요? 잘 사셨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차용품이 안 좋은 게 요즘은 없잖아요. 다들 이제 레벨을 많이 돼서 잘 사셨다 이거 쓰시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나중에 좀
나도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걸로 계속 가셔도 앞으로 2차 파실 때까지 이걸로만 쓰셔도 무조건 깔끔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때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을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네요. 세차장 내에서. 그러면 이제 요즘에 최근에 해외를 많이 가시잖아요. 물론 네. 뭐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행사도 참여하시고 네. 이런 거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케미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딱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단 차가 정말 빨리 바뀌어요. 한 5년 내에 무조건 바꾸시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빠르면 1년, 2년 내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신차에는 보건제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워시 가샴푸 깔끔하게 하고 코팅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약간 코팅 위주죠. 약간 유지보수 코팅만 잘해놔도 차는 뭐 1년에서 5년 뒤면 팔아도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유지가 되는. 그리고 반대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차들을 정말 안 바꾸고 오래 타더라고요. 그리고 올드카가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리스토어 제품들이 많아요. 뭐 도장면 색이 다 바래졌을 때 도장면을 돌리는 뭐 페인트 클렌저나 이제 폴리셔 종류들이 정말 인기가 많고, 혹은 또 플라스틱 보건제, 헤드라이트 보건제, 이런 보건제 위주들. 그래서 뭐 패크를 싹 돌린 다음에 가벼운 큐디로만 관리를 좀 해주는, 그래서 색감 위주로 좀 올려주고, 오래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게 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안전한 이제 세정제 혹은 코팅제를 좀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 확실히 우리나라는 생산국이잖아요. 몇 안 되는 생산국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쳐다도 안 볼 아이템들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이걸 왜 사?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전시된 차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슈퍼카를 갖다 놨을 거예요. 멋진 2024년 신형. 근데 거기는 1970 몇 년 된 차를 갖다 놓고 이거 우리 아이템으로 리스토어한 거야 라는 이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그렇지만 보통 20살 친구들이 첫 차를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쵸. 부모님 차를 물려받는 입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20, 30년 타신 차를 내가 타고 네. 나중에 돈을 벌어서 새 차를 산다. 아, 근데 국내 보통은 아빠가 차를 사주면 맞아요. 그 차를 타고 내 차를 관리한다. 이런 게 좀 이제 새 차와 기존에 있던 차량을 유지하는 그 방식의 차이. 그냥 네. 근데 이거는 한국과 외국의 차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를 다 따라해서 막 그럼 오늘부터 아빠 차 받아서 쓸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느낀 게 정말 엄마 아빠 세대부터 쓰던 아이템들을 정말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이 차 가지고서 이 아이템으로 여길 닦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려주고, 이 아이템으로 휠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야 하니까 그 브랜드를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92년생인데 저희 또래만까지만 했어도 20대 초반에 차가 있으면 정말 부잣집이었어요. 그리고 외제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거의 못해도 중고차 이상, 좀 그래도 한 뭐 키로수 3만 이하에, 그래도 뭐 한 1, 2년 출고된 지 1, 2년밖에 안 된 이런 좋은 차를 사주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최대한 좋은 거, 세라믹 코팅이 뭐가 좋다지, 유리막 코팅이 뭐가 좋다지 하면서 그런 보호하는 거 위주로 정말 오래오래 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좋은 코팅제들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아이템을 사서 자기 차에 막 꾸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의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배워서 내 차니까 내가 배워서 할 거야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 아이템 저 아이템 사면서 이제 본인이 겪는 타입. 미국은 이제 아버지가 알려준 그대로의 방법을 고집하는 근데 타입. 이게 제가 세차장을 얼마 전에 갔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에너지가 있어요. 맞아요. 막 친구 차 한 대 닦아주는데 와가지고 장난도 치고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세차장을 진짜 놀이터처럼 쓰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즐거운 공간, 내 차를 깨끗하게 하는 공간이고. 네. 근데 오히려 저도 나이가 좀 있지만 40, 50대 이제 형님들이나 보면 울상이야. 뭔가 이 작업에 대해서 항상 보면 좀 힘들어 보이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조금만 웃으시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어쩌면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시는 건 또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아쉽고. 그러면 지금 이제 차후에 조금 제작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좀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차 스토리들을 다 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차라는 게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차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나라는 차를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 나라는 세차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최대한 다 담아보고 싶어요. 또 이게 제가 재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남들은 어떻게 세차하는지도 하나씩 보고 싶고.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유튜버를 소개시켜주고 네. 이런 컨텐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요즘에 좀 관심 있는 세차 유튜버나 좀 컨텐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래 저는 AD 태호님의 이제 AD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도 디테일링 교육을 이런 걸 막 하셨는데 이제는 마케팅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세차 시장이 어렵다라는 건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컨텐츠나 혹은 사장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마케팅 해보세요. 이 방향으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렌드는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컨텐츠가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이제 저희 그 여직원 이쁜 세라이랑 이제 욱성이사 가는데 가장 그게 기대돼요. 그래서 사장님들 대상으로 저야 지금 초보자들 대상으로 하지만 에디 태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에 계신 사장님들 대상으로 뭔가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뭔가 하나의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에 너무 치중되지 않은 그냥 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차 유튜버로서 네. 이제 선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 세차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차 유튜버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참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돈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시간도 없으면 이 일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런 소식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튜브 저랑 시작하신 분들, 뭐 잘 나가시는 분들, 이제 막 뜨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 열심히 내가 4, 5년, 6년 이렇게 해서 남배만 배불려줬다 해서 이제 지금 스토어를 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보면은. 근데 요즘 이제 시장이 시청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장이죠. 결국 얘도 이렇게 되네 하는 세상이 조금은 와 있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컨셉이나 방향이나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먹고 살면서 이 유튜브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내가 먹고 살면서도 이 일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상업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업이랑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도 재미로 시작하시는 게 대부분 유튜브실 거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니까 그런데 또 너무 상업적으로만 가지 말고 자신만의 그럼요. 가치를 스스로 증명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게 네. 유튜브니까 맞습니다. 그러시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굿즈 엄청 잘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굿즈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굿즈를 또 마케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 업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일단 먹고 살아야겠다나 혹은 성공해야겠다나 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필요하고 나는 정말 돈과 시간이 넘쳐나서 그냥 재미로만 할 수 있다 하면은 하셔도 되지만 사실 그게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돈 많고 시간 많으신 분들은 세차를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유튜버 분들 저도 정말 많이 구독 한 100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보면서 사라진 분들이 한 90%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롱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못 만들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업체들한테 휘둘리구나도 보이고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반대로 세차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일단 먹고 살아야 이걸 하고 일단 불행해하면서 이 업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참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찌 됐든 필요하다. 없으면 못하는 건 당연하다. 자본주의의 좀 필연적인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끊어서 가겠습니다. 예. 네.